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대선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사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사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것이라는 가장 큰 근거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가 실패였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트럼프가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겼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각종 인격적인 문제,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이 나가기만 하면 책을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종합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쪽이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경찰관의 흑인 사살로 촉발된 일종의 인종 갈등입니다. 인종 갈등이 지금 서부의 오레곤주 포틀랜드 시에서 계속 폭동 비슷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위스콘신주 북쪽에 있는 위스콘신주 케노시아라는 곳에서 이 충돌이 있어 가지고 경찰관이 흑인을 쏘고 또 어떤 청년이 두 사람의 그 시위자를 사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고 더구나 오늘 트럼프가 그 현장을 지금 방문합니다. 트럼프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그 시장이 키노시아 시장이 반대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입니다. 그래도 굳이 간다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이 인종 갈등을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트럼프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폭도 대 법질서. 그래서 바이든 후보를 이 폭동을 구원하고 지원하고 선동하는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질서를 지키겠다. 공화당은 법질서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법질서냐 혼란이냐 선택을 하라.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동안 이 흑인 주도의 시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백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의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대부분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합주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요사이는 그게 좁혀졌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한 10%대에서 한 5, 6%대로 좁혀진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스윙 스테이트도 상당히 지금 혼전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전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역전승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트럼프의 역전승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강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트럼프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무슨 한마디 하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이 언론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트럼프가 뉴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이든은 비켜 있어요. 또 이분이 상당히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이미지가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뭔가 바이든은 부드럽기는 한데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이 트럼프는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덜렁덜렁 되면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 중심으로 지금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백인이 한 60, 70%는 되니까 백인 결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공화당과 트럼프가 유리한 것입니다. 바이든의 이 소극적인 대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러면은 유수에서 좀 밀려납니다. 근데 바이든도 이제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지금 갈등을 선동을 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비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편을 결속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한쪽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 한쪽은 행동하는 사람이죠. 아무래도 행동을 하면은 뉴스가 훨씬 더 그림이 근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 생산량이 많아요. 그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대의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언론이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트루만, 당시 현직이었습니다. 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듀이 후보, 공화당의 듀이 후보가 이긴다. 심지어 트럼프의 부인까지도, 트럼프가 아니죠. 트루만이죠. 트루만의 부인까지도 트루만이 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선거운동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처럼 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자기가 도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섞이고 하면서 아주 맹렬한 선거운동을 했더니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듀이가 이긴다고 해서 미리 듀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잡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특히 시카고의 한 신문이 아예 듀이가 이긴다고 해가지고 일면 톱에다가 미리 듀이가 이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가지고 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자꾸 트루먼이라 그러네요. 트루먼이 그 신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들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48년에 트루먼이 역전승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0년 그 2년 뒤 6.25 남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던 한 밤 10시쯤 잠들려고 할 때 딘 애시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각하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즉각 트루먼 대통령이 화를 냈습니다. 트루먼이 그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순간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직설적인 그리고 반공적인 트루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한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듀이는 아주 신사인데요. 듀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파병을 신속하게 결정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1948년 트루먼의 역전성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러면 이번 미국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기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아베가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재선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인에게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일단 외교 정책에서는 과거의 정책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김정은과 뭐 1대1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식의 외교는 안 하겠다. 실무자들이 만들어 오는 데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이 김정은에게 속을 가능성은 적고 충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서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편 사전투표입니다. 우편 사전투표를 트럼프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부정이 게재될 수가 있다 하는데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흑인들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 사전투표, 우편투표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우편투표에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편투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중시킨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에 거의 모든 전문가와 언론이 트럼프가 진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지만은 재임 중에 탄핵될 것이다 하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는 되었는데 탄핵 재판에서는 상원에서 부결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긴다. 그런데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이든이 큰 차이로 이긴다고 봤는데 이분은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 저는 이분 예언이 상당히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로 이기면은 아마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복할. 그래서 이게 뭐 재판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부시 때 고의 선거가 바로 플로리다에서 개표할 때 이게 누구 표냐 하는 그 시비가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한 표 차이로 부시가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사의 표 한 표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 인종 갈등을 조장을 해가지고 득표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상황은 참 좀 미국으로서도 불행하고, 저런 인격을 가진 대통령을 가진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하면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도 어떤 등대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한 경합주입니다. 대부분의 주는 이미 민주당, 공화당은 공화당식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가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이겨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이 경합주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경합주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알 수 없는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런데 약간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주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텍사스. 그 다음에 민주당, 즉 바이든으로 기우는 주는 플로리다,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햄셔,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이번에 지금 지금 폭동 사태가 일어난 데가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이 지금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스콘신에 가서 선동을 하는 이유가 위스콘신
흔들리는 이 위스콘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미 결정된 데는 이런 데입니다. 민주당 지지는 약간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선거인단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인단 표에서 270표를 받아야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이것은 뭐 투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주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그 다음에 워싱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주의 1선거구,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시,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 이건 워싱턴 시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화당 트럼프로 딱 결정되어 있는 주는 주로 남부가 많습니다. 알라바마,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이게 전부 다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부입니다. 그리고 노스 다코타, 이건 북쪽이고요.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상당히 기운주가 알래스카, 인디아나, 캔사스, 미조리,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달 후 11월 초 미국의 진로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주는 선거가 지금 예측 불능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